안녕하세요. 남식 작가예요. 오늘은 본인이 호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다름 아니라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입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은근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친구가 자꾸 사소하면서도 내키지 않는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하면 섭섭하다는 둥 하면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독하는 넷플릭스 아이디를 같이 쓰자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 신용카드에 딸린 무료 서비스를 쓴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그 그룹의 다른 친구들은 또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좁은 건가 싶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본인이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남한테 부탁도 잘하는 거라면서 이해해주자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취직한 회사에서 직원한테 주는 혜택을 쓰자 하는데요. 그건 진짜 내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포인트가 들어오고 가족한테 쓰기에도 부족한 거라서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해야 할까요? 또 그 친구에 대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을 좋게 쓰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호구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연자님 속 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라면 그 친구와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연자님이 아직 사회 경험이나 인간관계 경험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경험이 많아지시면 이런 감이 잡히실 거예요. 평범한 인지 능력이나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한테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해요. 물론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사는 거고 그게 좋은 관계인 것도 맞죠. 너무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삭막하고 관계의 의미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성숙한 보통의 사람들은 평범한 경우에 부탁을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요. 서로한테 좋은 거거나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준다고 하거나, 만약 내가 디자인을 하고 일거리가 필요한데 친구가 회사에서 하청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내가 그 업무가 자신 있어요. 그럼 서로한테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 물어보는 건 서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물건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 회사 복지 포인트가 남아 돌아서 내가 직원 할인으로 뭐 하나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 거 말고 온전히 상대방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부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관계에 있어서 포인트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필요할 때 아주 가끔만 쓸 수 있고 내 신용도가 차감되는 거예요. 친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포인트를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사람들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두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대개는 그 피곤함을 굳이 감당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언젠가 떼어내게 돼 있어요. 지금 하냐? 나중에 하냐의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 못하고 새로운 그룹을 옮겨 다니면서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살짝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 그럼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첫 번째, 이런 부탁을 할 만한 관계인가? 처음 만난 관계인데 덥석 부탁을 해요. 그건 아무리 가벼운 부탁이라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가볍게 거절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손해인가? 친한 친구가 너 집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이러면 무조건 거절해야죠.
그런 건 그 친구가 내 목숨을 살려줬어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탁인 거예요. 근데요, 내가 좀 수고를 해야 하고 돈도 조금은 써야 하고 큰일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부탁일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게 처음이라면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상대에 대한 포인트를 차감하게 되는 일이죠. 만약 상대가 그 신세진 걸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다른 일로 보답해주거나 하면 포인트가 다시 쌓여요. 그런데 상대가 부탁을 들어준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나도 마음이 꽁기해져요. 그건 내가 속이 좁은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쌓아둔 포인트가 다 소진돼서 그런 거예요. 포인트가 없으면 부탁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없는데도 계속 끌려다니면서 부탁을 들어주면 그게 바로 호구예요. 일단 이거 거절해야 하는데 저 부탁 들어주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기분 좋게 거절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거절당하는 게 좋을 사람은 없어요. 거절은 그냥 거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상대방 기분 때문에 부탁을 무조건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걸 상대방 상처받을까봐 의사표현을 분명히 안 하거나 분위기에 밀려서 하겠다고 말해놓고 괴로워하거나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대신 덜 기분 나쁘게 거절할 수는 있겠죠? 지금부터는 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시면 일단 대답을 미루세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될지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줄게. 저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후에 대답해줄게.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자리를 피하세요. 거절하는 거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돼요.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내 사정에 맞춰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차를 두고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안 되겠어요. 그러면 대답해 주겠다고 말한 시간 안에 대답해 주세요. 상대를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나는 별거 아닌데 답 기다리는 사람은 애가 타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되겠다. 미안하다. 웬만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지도 않아요. 잠깐은 서운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이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탁 들어주다가 잘 안 되면 그럴 때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괜히 확실하게 한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부탁을 거절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쓰거나 하세요. 만약 상대방하고 더 이상 인연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굳이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떠세요? 부탁 거절하는 법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사연자님은 오늘 드린 말씀들을 그 친구분 경우에 대입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